할머니 하루로 빠짐없이 고기 30kg씩 사가시는데 이거 다 어디다 쓰세요? 그냥 먹을 데가 있어서. 먹을 데요? 혹시 불법으로 파시는 건 아니죠? 그런 거 아니라니까. 며칠 뒤 경찰서. 사장님, 이 장바구니 안에서 피 묻은 천과 녹슨 칼이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풀려난 할머니의 한마디. 당신, 나한테 왜 그랬어? 매일같이 고기 30kg를 사가는 수상한 할머니. 그 정체를 의심한 정육점 사장. 결국 경찰에 신고하지만 장바구니 속에서 나온 피 묻은 천과 녹슨 칼. 사람들은 살인사건 아니냐며 술렁이고 사장은 하루아침에 착한 사람 잡은 나쁜 놈이 된다. 그러나 밝혀진 진실은 모두를 울리는 상상 밖의 이야기였다. 과연 할머니의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왜 그녀는 매일같이 그 많은 고기를 사갔던 걸까?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실화를 전해드립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반, 하늘이 어스름하게 밝아오는 시각입니다. 재래시장 골목 어디선가 들려오는 첫 번째 소리는 바로 정육점 은진축산의 도마 소리였습니다. 딱딱 딱딱. 규칙적이고 힘찬 칼질 소리가 아직 잠든 시장을 깨우고 있었죠. 박만수는 이 시장에서 30년째 고기를 썰어온 베테랑입니다. 58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돼지고기 한 덩어리가 그의 손을 거치면 어김없이 고객이 원하는 크기로 척척 나뉘어졌죠. 이 기술 하나로 30년을 버텨온 만수였습니다. 만수야, 오늘도 늦잠 잤다며? 옆 떡집 아주머니 김순자가 가게 문을 열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순자는 만수보다 5살 많은 63이었지만 워낙 정이 많아 시장 사람들과는 모두 편하게 지내는 편이었죠. 늙어서 잠이 많아졌나 봐요. 어제는 10시에 잤는데도 6시에 일어나기가 힘들더라고요. 만수가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사실 그는 아침잠이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는 체질이었죠. 다만 순자 아주머니와 주고받는 이런 농담 섞인 대화가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즐거움이었습니다. 시장의 새벽 공기는 독특했습니다. 정육점에서 나오는 고소한 기름 냄새, 생선가게에서 풍기는 비린내, 떡집에서 나오는 달콤한 찹쌀 향기가 뒤섞여 있었죠. 처음엔 불쾌했던 이 냄새들이 이제는 만수에게 익숙하고 정겨운 고향 냄새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고기 상태 어때요? 첫 번째 단골 손님인 김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근처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 사장은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나타나 신선한 삼겹살을 골라갔죠. 어제 들어온 거라 싱싱해요. 한번 보세요. 만수는 냉장고에서 삼겹살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고기의 색깔이 선명한 분홍색을 띠고 있었고 지방층과 살코기의 경계가 뚜렷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눈으로 봐도 상급 품질의 고기였죠. 역시 만수 씨 가게 고기가 제일이에요. 오늘도 5kg 부탁해요. 김 사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만수는 능숙하게 고기를 썰어 포장했습니다. 오래된 단골들과의 이런 신뢰관계가 그의 가게를 30년간 유지시켜준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조금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새벽 6시 다른 어떤 손님보다도 먼저 오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거든요. 처음 본 것은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초라한 회색 점퍼에 낡은 검정 치마, 그리고 세월의 때가 묻은 플라스틱 장바구니를 들고 나타났죠. 어르신, 뭘 드릴까요? 처음 봤을 때 만수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깐 주저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돼지고기 30kg요. 만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0kg라니요. 일반 가정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양이었습니다. 소규모 음식점에서도 하루에 그 정도 쓰기는 쉽지 않은 양이었죠. 30kg요? 혹시 어디서 쓰실 건가요?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돈을 꺼내 계산하고 무거운 고기 봉지를 어떻게든 들고 가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조금 의아했습니다. 할머니, 무거우시겠어요? 배달해 드릴까요? 만수가 친절하게 제안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힘겹게 장바구니에 고기를 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편치 않았죠. 하지만 할머니는 고집스럽게 혼자서 들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할머니는 정말 매일같이 나타났습니다. 날씨가 춥건 덥건 비가 오건 눈이 오건 새벽 6시면 어김없이 가게 앞에 서 있었죠. 그리고 항상 같은 양 30kg의 돼지고기를 사갔습니다. 이걸 다 드시려고요? 한 번은 만수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역시 할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돈을 내고 무거운 고기를 들고 가는 뒷모습만 남길 뿐이었죠. 구부정한 등과 느린 걸음걸이, 그리고 왜인지 모를 쓸쓸함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만수는 점점 그 할머니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 많은 고기를 어디에 쓰는 걸까요? 혼자 사는 할머니가 하루에 30kg씩 고기를 산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할머니의 옷차림을 보면 그리 넉넉해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손님이 돈 주고 사가는데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만수는 그냥 성실한 단골 손님이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했죠. 다만 가끔씩 할머니가 고기를 들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 묘한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느낌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래도 장사는 장사였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매일 일정한 매출이 보장되는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만수는 그런 복잡한 마음을 애써 떨쳐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할머니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어떤 불길한 예감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할머니가 처음 나타난 지 한 달이 지나자 시장 안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재래시장이라는 곳이 원래 소문이 빠른 곳이긴 하지만 이번엔 유독 그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죠. 야, 만수야. 그 할망구 정말 매일 와? 어느 날 오후 청가물 가게를 운영하는 이영수가 만수 가게로 찾아와 물었습니다. 영수는 만수와 동갑내기로 15년째 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이였죠. 응, 벌써 한 달째야. 비 오는 날에도 꼬박꼬박 와. 만수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도 점점 더 궁금해지고 있었거든요. 할머니의 일상이 너무나 규칙적이고 기계적이라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30kg씩 사간다며? 그거 진짜야? 진짜야. 처음엔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정말 매일 30kg씩 사가더라고.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영수는 턱을 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상하네. 할망구 혼자서 그 많은 고기를 뭐 하는 거지? 설마 다 먹는 건 아닐 테고. 나도 그게 궁금해서 미치겠어. 어디 쓰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 만수도 답답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이영수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야, 혹시 그 할망구 개고기 집에 넘기는 거 아냐? 순간 만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개고기 집이라니요. 생각해보니 그럴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개고기 단속이 심해져서
정식 루트로 구하기가 어렵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돼지고기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만수가 고개를 저었지만 속으로는 점점 의심이 커졌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양을 사가는 것도, 말이 없는 것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많은 양을 혼자서 들고 가는 것도 이상했거든요. 며칠 후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생선가게 아주머니 박정자가 만수를 찾아왔습니다. 만수 씨, 그 할머니 혹시 불법 유통하는 거 아니에요? 불법 유통이요? 네. 요즘 무허가 식품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다잖아요. 정육점에서 싸게 사다가 비싸게 되파는 거죠. 그 할머니가 매일 그렇게 많이 사가는 걸 보면 정자의 말을 듣고 보니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가 고기를 사가는 양을 보면 소규모 식당 몇 곳에 납품하기에는 충분했거든요. 게다가 요즘 물가가 오르면서 고기값도 많이 올랐는데 할머니는 한 번도 가격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근데 할머니가 그런 일을 할까요? 나이도 많으시고. 만수가 의구심을 표했지만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살려면 뭐든지 하는 세상이잖아요. 그 말이 만수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사실 할머니의 옷차림을 보면 그리 넉넉해 보이지 않았는데 매일 수십만 원어치 고기를 사간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었거든요. 결정적인 사건은 그 다음 주에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할머니가 고기를 사러 왔는데 만수가 고기를 포장하던 중 우연히 할머니의 장바구니 속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죠. 핏자국이 묻은 하얀 천 조각이 장바구니 밑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행주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핏자국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것도 선명한 붉은 색깔이었죠. 만수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왜 할머니 장바구니에 피 묻은 천이 있는 걸까요? 고기를 포장해 주는 것은 자신이 하는데 할머니가 따로 피 묻은 천을 가지고 다닐 이유는 없었거든요. 할머니, 이건 뭐예요? 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황급히 장바구니를 닫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무표정했는데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만수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간 후 만수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상상이 떠올랐거든요. 혹시 할머니가 무슨 나쁜 일을 하는 건 아닐까요? 그 많은 고기와 피 묻은 천,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의심스러운 행동들.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만수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상황이 너무 수상했거든요. 만약 정말로 할머니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면 자신도 공범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만수는 시장 사람들과 의논했습니다. 이영수와 정자 그리고 떡집 순자까지 모여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내 생각에는 신고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이영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뭔가 이상해. 정상적인 손님이라면 그럴 리가 없어. 정자도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조금 다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증거 없이 신고하는 건 좀. 증거는 충분해. 매일 30kg씩 사가는 것도, 피 묻은 천도, 그리고 말이 없는 것도 다 수상하잖아. 결국 만수는 신고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상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정말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빨리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관할 파출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고 경찰은 조사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만수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신고는 접수되었고 곧 경찰이 조사에 나설 예정이었거든요. 신고를 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만수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하루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내밀어 보니 하얀 경찰차 한 대가 좁은 시장 골목 앞에 주차되어 있었죠. 경찰차가 왜 여기 와 있지? 떡집 순자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벌써 자신의 신고 때문에 온 건 아니겠죠. 아직 며칠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거든요. 곧이어 정장을 입은 형사 2명이 시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30대 초반의 젊은 여자 형사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죠. 혹시 은진축산 사장님 계세요? 나이가 많은 형사가 만수를 찾았습니다. 만수는 긴장한 채로 손을 들었습니다. 저예요. 신고하신 분 맞으시죠? 저는 강릉경찰서 수사과 박 형사입니다. 이쪽은 김 형사고요. 박 형사가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만수는 목이 마른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신고 때문에 온 것이었죠. 신고하신 할머니가 언제쯤 오시나요? 김 형사가 시계를 보며 물었습니다. 지금이 새벽 5시 40분이었으니 평상시라면 할머니가 올 시간까지 20분 정도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6시에 와요. 아마 곧 오실 거예요. 만수가 대답했습니다. 주변의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오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어서 모두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혹시 그 할머니에 대해서 더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이름이나 주소 같은 거요. 아니요. 그냥 고기만 사고 가세요. 말도 거의 안 하시고. 만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1달 넘게 매일 봤지만 할머니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사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정확히 6시가 되자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회색 점퍼에 검정 치마, 그리고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느린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할머니는 경찰차를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상시처럼 만수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박 형사가 할머니를 불러 세웠습니다. 할머니는 갑자기 멈춰서서 형사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지만 곧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경찰인데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김 형사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잠깐 주저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장바구니 좀 볼 수 있을까요? 장바구니요? 할머니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조금 놀란 듯한 목소리였죠. 네, 일상 검문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박 형사가 친근하게 말했지만 할머니는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장바구니를 내밀었죠. 형사들이 장바구니를 열어보자 시장 사람들이 목을 길게 빼고 구경했습니다. 만수도 긴장한 채로 지켜봤습니다. 과연 무엇이 나올까요? 장바구니 안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선 포장지에 쌓인 고기가 있었는데
어제 산 것인지 오늘 살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수가 봤던 그 피 묻은 하얀 천도 있었죠.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녹이 쓴 작은 칼 한 자루가 천에 쌓여 있었고 낡은 공책 한 권, 그리고 여러 개의 작은 쪽지들이 나왔습니다. 쪽지들에는 뭔가 주소 같은 것들이 적혀 있었는데 글씨가 작아서 자세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칼은 뭐에 쓰시는 거예요? 김영사가 녹슨 칼을 들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입술을 꽉 다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점점 굳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 공책은요? 박 형사가 낡은 공책을 펼쳐봤습니다. 공책 안에는 날짜별로 뭔가가 적혀 있었는데 역시 글씨가 작아서 멀리서는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답변 안 하시면 곤란해요. 이런 물건들을 왜 가지고 다니시는 거죠? 형사들의 목소리가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시장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이거 범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 형사가 김 형사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새벽 시장에서는 그 말이 다 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할머니, 죄송하지만 저희와 함께 파출소에 가서 조사 좀 받으셔야겠어요. 김 형사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항할 기력도 없어 보였거든요. 혹시 가족분께 연락할 분 있으세요? 없어요.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서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형사들은 할머니를 데리고 경찰차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순순히 따라갔지만 뒷모습이 더욱 구부정해 보였습니다. 경찰차가 사라진 후 시장은 한동안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역시 뭔가 이상했어. 그 칼은 뭐였을까? 공책에는 뭐가 적혀 있었을까? 시장 사람들이 각자의 추측을 늘어놓았습니다. 만수는 마음 한편이 시원하면서도 이상하게 답답했습니다.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만수야, 잘한 것 같아. 정말 수상했었잖아. 이영수가 만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뒷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날 저녁 시장 전체가 그 사건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가 무슨 일을 했을지에 대해 온갖 추측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인사건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불법 도축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조직폭력배와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죠. 만수는 그 모든 소문들을 들으면서도 계속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옳은 일을 한 걸까요? 할머니가 정말로 나쁜 일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섣불리 판단한 걸까요? 하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습니다. 할머니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고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만수는 그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할머니가 경찰서로 끌려간 지 이틀이 지난 오후였습니다. 만수는 평소처럼 가게에서 고기를 손질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강릉경찰서였죠. 만수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은진축산입니다. 박만수 사장님이시죠? 저 강릉경찰서 박 형사입니다. 신고하신 분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조사에 참고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시간 되실 때 경찰서에 한번 와주실 수 있을까요? 만수는 목이 마른 채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가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부탁드려요. 전화를 끊은 만수는 급히 가게 문을 닫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죠. 과연 할머니에게서 무엇이 밝혀진 걸까요? 정말로 범죄와 관련된 일이었을까요? 강릉경찰서에 도착한 만수는 박 형사를 만났습니다. 박 형사는 만수를 조사실로 안내하며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신고해 주신 덕분에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로 나쁜 일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형사는 잠깐 망설이더니 파일을 펼쳐 보였습니다. 일단 신원부터 확인됐어요. 이름은 정순례, 올해 78살입니다. 정순례. 만수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78이라니 생각보다 나이가 많았죠. 주소지는 어디인가요? 그게 문제예요. 주소지가 10년 전에 철거된 달동네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곳이죠. 만수는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실제로는 집이 없는 상태였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지금은 어디서 살고 계시는 건가요? 그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본인이 말을 잘 안 하셔서. 아무튼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박 형사가 투명한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낡은 공책과 쪽지들이 들어 있었죠. 이 공책을 보세요. 날짜별로 뭔가가 적혀 있는데 만수는 공책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의 깨알 같은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998년 3월 15일 마이너스 사랑의 집 고아원 30인분. 1998년 3월 16일 마이너스 행복한 집 노인정 25인분. 1998년 3월 17일 마이너스 따뜻한 나눔 무료급식소 40인분. 만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고아원? 노인정? 무료급식소? 이게 뭔가요? 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형사도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쪽지들을 보세요. 박 형사가 작은 쪽지들을 보여줬습니다. 쪽지들에는 시내 곳곳에 주소가 적혀 있었는데 모두 복지시설들의 주소였습니다. 사랑의 집 고아원, 행복한 집 노인정, 따뜻한 나눔 무료급식소, 밝은 세상 장애인 복지관. 주소들을 하나씩 읽어주는 박 형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만수는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설마 그 많은 고기를 이런 곳에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박 형사의 말에 만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할머니가 고기를 사서 복지시설에 기부하고 있었다면 자신이 저지른 일은 무엇인가요? 그럼 할머니는 나쁜 일을 한 게 아니라 아직 단정할 수는 없어요. 더 조사해 봐야죠. 혹시 사장님이 보시기에 할머니가 평소에 어떤 분 같았나요? 만수는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려 보니 사실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었습니다. 다만 말이 없고 행동이 수상해서 의심했을 뿐이었죠.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어요. 그냥 조용하고 말이 없으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일단 더 조사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경찰서에서 나온 만수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지른 건 아닐까요? 할머니가 정말로 선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그것을 범죄로 오해한 건 아닐까요? 가게로 돌아온 만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분주하게 손님을 받을 시간이었지만 도저히 일할 기분이 나지 않았거든요. 만수야, 왜 그래? 얼굴이 안 좋네. 떡집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수는 경찰서에서 들은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순자는 점점 놀라는 표정을 지었죠. 그럼 그 할머니가 기부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대요. 어머, 그럼 우리가 완전히 오해한 거네. 순자의 말에 만수는 더욱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정말로 자신들이 선량한 할머니를 범죄자로 몰아간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서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재래시장 정육점 사장, 기부활동하던 할머니 경찰 신고 논란. 뉴스에서는 정순례 할머니가 10년째 시내 복지시설에 고기를 기부해온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사장이 할머니를 의심해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내용도 함께 나왔죠. 만수는 뉴스를 보면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자신이 뭘 했는지 알게 된 거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가게에 손님들이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단골이었던 사람들도 가게 앞을 지나가면서 째려보기만 할 뿐 들어오지 않았죠. 시장 사람들마저 만수를 보는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괜히 착한 사람 잡았다. 30년 넘게 장사하면서 사람 보는 눈이 그 정도밖에 안 돼? 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이 만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정순례 할머니가 경찰서에서 풀려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혐의점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었죠. 만수는 할머니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얼굴을 마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정순례 할머니가 시장 앞에 나타났습니다. 만수는 가게 안에서 할머니를 발견하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전과 달리 만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 눈빛에는 차가운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가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두커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왜 그랬어요? 할머니의 첫 마디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담겨 있었죠. 만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만수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이었습니다. 정순례 할머니의 그 한마디 이후 만수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간 후에도 그 차가운 시선과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당신, 나한테 왜 그랬어요? 그 말이 만수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지역 신문에도 기사가 실렸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이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제목들은 하나같이 자극적이었죠. 30년 고기 장사, 기부 할머니를 범죄자로 오해, 선입견이 만든 비극, 착한 할머니의 눈물, 재래시장의 어두운 단면, 의심이 부른 참사. 기사 댓글들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사람들은 만수를 비난했고 어떤 이들은 가게 보이콧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만수는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만수 씨, 장사가 많이 힘들죠? 어느 날 오후 한 기자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젊은 여자 기자였는데 녹음기와 카메라를 들고 있었죠.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이 일이 커지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기자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에 대해서 정말 몰랐나요? 10년 동안 기부를 해왔다는데. 제발 그만 좀 해주세요. 만수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기자는 그런 만수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더니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그 기자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뉘우치는 정육점 사장, 하지만 이미 늦었다였습니다.
기사에는 만수의 초췌한 모습 사진과 함께 그의 말들이 실렸는데 맥락이 왜곡되어 마치 만수가 변명만 하는 것처럼 쓰여 있었습니다. 그 기사가 나간 후 가게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평소 단골이었던 김 사장도 다른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죠. 만수야, 진짜 미안해. 우리도 손님들 눈치가 보여서. 이영수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시장 상인들까지도 만수와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만수가 쓸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30년 동안 함께해온 시장 사람들마저 등을 돌리니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거든요. 일주일째 손님이 거의 오지 않자 만수는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었거든요.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만수는 가게 안에 혼자 앉아서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엔 정의감에서 신고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냥 편견과 의심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것이었죠. 그날 저녁 만수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는데 이날만큼은 현실을 잊고 싶었거든요. 술이 들어가니 더욱 후회스러운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만수는 빈 방에 대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죠. 그저 텅 빈 공간만 그의 목소리를 되돌려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순례 할머니에 대한 더 자세한 사실들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떡집 순자가 들려준 이야기였죠. 만수야, 그 할머니 이야기 들었어? 남편이랑 아들을 광산 사고로 잃었대. 그것도 20년 전에. 만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런 아픔을 겪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혼자 살면서 연금이랑 옛집 한 돈으로 기부를 해왔다는 거야. 벌써 10년째라고 하더라. 순자의 말을 들으니 만수는 더욱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할머니가 가족을 잃은 슬픔을 기부로 달래고 있었는데 자신이 그런 할머니를 범죄자 취급했던 것이었습니다. 월 수입이 연금 30만 원이 전부래. 그런데 그 돈으로 매일 고기를 사서 나눠준 거야. 자기는 라면으로 때우면서. 순자의 말에 만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남을 위해 희생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은 후 만수는 더 이상 가게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님이 와도 제대로 응대할 수 없었고 고기를 썰다가도 자꾸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당신 나한테 왜 그랬어요? 그 말 속에 담긴 상처와 배신감이 만수를 괴롭혔습니다. 할머니는 10년 동안 묵묵히 선한 일을 해왔는데 자신이 그런 할머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만수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30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사람을 보는 눈이 이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며칠 후 정순례 할머니가 다시 시장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만수의 가게가 아니라 옆 동네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수는 멀리서 할머니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전히 구부정한 등과 낡은 옷차림이었지만 예전과는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더욱 쓸쓸해 보였고 움직임도 더 느려진 것 같았죠. 할머니는 만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만수의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할머니. 만수가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지만 할머니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었지만 모른 척 했을 수도 있었죠. 할머니는 그대로 지나가 버렸고 만수는 멍하니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이미 너무 큰 상처를 준 상황에서 사과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만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답은 쉽게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신이 저질러버린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수가 괴로워하고 있던 그 시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사랑이 집 고아원 원장 김미경이 시장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김미경은 50대 초반의 자상해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평소 정순례 할머니와 가까이 지내던 사이였죠. 혹시 은진축산 사장님이세요? 김미경이 만수의 가게 앞에 서서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랑이 집 고아원 원장 김미경이라고 합니다. 정순례 할머니 때문에 왔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만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할머니가 어떻게 되셨나요? 할머니께서 더 이상 저희 고아원에 고기를 가져다 주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사장님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김미경의 말에 만수는 더욱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할머니가 10년간 해오던 선한 일을 포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10년 전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고기를 가져다 주기 시작하셨거든요. 김미경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죠. 처음에는 저희도 의아했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할머니가 갑자기 비싼 고기를 가져다 주시니까요. 혹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만수는 자신과 비슷한 반응이었다는 걸 알고 조금 위안이 되었지만 동시에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의 진심을 알게 됐어요. 정말 순수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었거든요. 김미경은 계속해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만수가 전혀 몰랐던 할머니의 진짜 모습이었죠. 할머니께서는 남편분과 아들을 광산 사고로 잃으셨어요. 1999년에 일어난 그 큰 사고 기억하시죠? 그때 할머니 가족들이 희생되신 거예요. 만수는 그 사고를 기억했습니다. 당시 큰 뉴스가 되었던 광산 붕괴 사고였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할머니의 가족도 그 중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할머니는 완전히 혼자가 되셨어요. 보상금과 집을 팔아서 받은 돈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계시죠. 김미경의 말을 들으니 할머니의 처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 남겨진 할머니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도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어느 날부터 저희 고아원에 고기를 가져다 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일회성인 줄 알았는데 계속 오시더라고요.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미경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보살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할머니도 어렸을 때 부모를 일찍 잃고 고아원에서 자라셨거든요. 만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고아원 출신이었다니요. 그렇다면 고아원 아이들에 대한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항상 말씀하세요. 이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자신이 어렸을 때 겪었던 배고픔을 이 아이들은 겪지 않았으면 한다고 하시죠. 김미경의 말에 만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할머니가 많이 지쳐 보이세요. 나이도 나이지만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드시고. 경제적으로요? 네. 연금 30만 원으로 고기값을 대다 보니 할머니 본인은 라면이나 빵으로 끼니를 때우고 계세요. 그것도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만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은 굶으면서까지 남을 위해 희생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말려도 들으시지 않아요. 아이들이 배고플까봐 걱정되신다고 하시면서 김미경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의 고집스러운 성격을 잘 알고 있는 듯 했죠. 그런데 이번 일로 할머니가 많이 상처받으셨어요. 10년 동안 묵묵히 해오던 일을 의심받으셨으니까요. 그 말에 만수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할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거든요. 할머니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보는구나라고 하시면서 많이 슬퍼하셨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만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김미경은 만수의 진심을 느꼈는지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사장님도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었죠. 다만 할머니께서 다시 예전처럼 기부를 계속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할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할머니의 일을 도와주시면 더 좋고요. 김미경의 제안에 만수는 진지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할머니에게 사과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고, 할머니의 일을 돕는 것도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나마 만회하는 방법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요즘 어디 계세요? 예전에 살던 동네 근처에 작은 쪽방을 얻어서 지내고 계세요. 정말 열악한 환경이에요. 김미경이 할머니의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만수는 그 주소를 적어두며 마음먹었습니다. 하루빨리 할머니를 찾아가서 사과해야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김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항상 가지고 다니시던 그 칼 말이에요. 사실 그건 돌아가신 남편분의 유품이에요. 유품이요? 네. 남편분이 광산에서 일할 때 쓰던 작업용 칼이었어요. 할머니께서 그걸 가지고 다니시면서 고기를 손질하셨던 거죠. 남편분을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만수는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범죄의 증거라고 생각했던 그 칼이 사실은 할머니의 소중한 추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왜 그 낡은 칼을 고집하시나 했는데 나중에 사연을 알고 나서는 이해가 됐어요. 김미경의 설명을 들으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모든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죠. 자신이 의심과 편견으로 그것들을 왜곡해서 본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만수는 김미경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남을 위해 희생해 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고기는 배를 채우지만 마음은 사람이 채운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단순히 고기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과 정성을 함께 나눠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런 할머니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이제 만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할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할머니가 다시 예전처럼 기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나마 만회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김미경 원장과의 대화 이후 만수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진실을 알고 나니 죄책감이 더욱 커졌거든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편지를 쓰기 시작했죠. 정순례 할머니께 글을 시작하려고 하니 손이 떨렸습니다.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까요? 30년 동안 글 한 번 제대로 써본 적이 없는 만수에게는 편지 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했죠. 몇 번이고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한 끝에 만수는 마침내 편지를 완성했습니다. 거창한 말은 없었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선한 고기들을 골라서 큰 상자에 담기 시작했죠. 삼겹살, 목살, 등심, 갈비까지 할머니가 평소에 사가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습니다. 만수야, 이른 아침부터 뭐 하는 거야? 떡집 순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만수는 고기를 포장하면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한테 가져다 드리려고요. 할머니한테? 정순례 할머니 말이야? 네. 제대로 사과드리고 앞으로 제가 할머니 일을 도와드리려고요. 순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그게 맞다. 할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만수는 김미경 원장에게 들은 주소를 확인하고 출발했습니다. 무거운 고기 상자와 함께 직접 쓴 사과 편지를 품에 넣고 말이죠. 할머니가 사는 곳은 시장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는 낡은 주택가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니 연탄가스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나왔습니다. 만수는 이런 곳에서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쪽방촌 입구에서 할머니의 방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건물 관리인에게 물어보니 친절하게 알려줬거든요. 아, 정순례 할머니요? 3층 맨 끝방에 계세요. 그런데 요즘 많이 우울해 하시더라고요. 관리인의 말에 만수는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며 만수는 긴장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만나주실까요? 아니면 문전박대를 당할까요? 3층 맨 끝방 앞에 도착한 만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니 할머니가 계신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용기를 내어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은진축산 박만수입니다.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만수는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을까봐 걱정했죠. 하지만 잠시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더 쇠약해진 모습이었죠.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았고 얼굴도 더욱 초췌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만수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죠. 제가 할머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섣불리 판단했습니다.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어요. 할머니는 말없이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죠. 할머니가 10년 동안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해오셨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고아원 원장님께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만수가 계속 말하자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남편분과 아들을 잃고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신 것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그런 할머니를 의심했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요. 만수는 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제가 직접 쓴 사과 편지예요. 할머니는 잠깐 망설이더니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죠. 편지를 다 읽고 나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장님, 할머니가 처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이것도 받아주세요. 만수는 고기 상자를 들어 보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배달하겠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고아원과 노인정에 가고 싶어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러시려고요? 제가 할머니께 상처를 드린 만큼 이제는 할머니의 일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할머니 혼자서는 힘드실 테니까요. 만수의 진심 어린 제안에 할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이제 원망이 아닌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첫 번째 목적지인 사랑의 집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만수가 무거운 고기 상자를 들고 할머니가 길을 안내했죠. 고아원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왔다. 할머니.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만수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오늘은 젊은 사람이 왔네요. 김미경 원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만수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죠. 은진축산 박만수라고 합니다. 앞으로 할머니를 도와서 고기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시는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원장의 따뜻한 환영에 만수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주변에 모여서 제잘거렸습니다. 할머니도 아이들을 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죠. 그 모습을 보니 할머니가 왜 이 일을 계속해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고기 많이 가져왔어요? 한 아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만수를 가리키며 대답했죠. 응, 오늘은 사장님이 도와주셔서 평소보다 많이 가져왔어. 아이들이 만수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만수는 아이들에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앞으로 할머니와 함께 맛있는 고기 가져다 드릴게요. 와, 고마워요. 아이들의 순수한 기쁨을 보니 만수는 왜 할머니가 이 일에 보람을 느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목적지인 행복한 집 노인정에서도 비슷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어르신들이 할머니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만수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주었죠. 정순례 씨, 오늘은 젊은 분이 도와주시네요. 네, 앞으로 계속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할머니가 대답하는 목소리에는 이제 활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마지막 목적지인 따뜻한 나눔 무료급식소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들과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이 할머니를 보고 환하게 웃었거든요. 순례 씨, 기다렸어요. 오늘도 맛있는 고기 가져다 주셨네요. 급식소 자원봉사자가 고마워했습니다. 모든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가 만수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혼자서는 힘들었는데.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더 고마워요. 이렇게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만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할머니와 함께 다니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거든요. 고기는 배를 채우지만 마음은 사람이 채운다는 것을. 할머니는 단순히 고기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따뜻함을 함께 전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제가 할머니의 발이 되어드릴게요. 함께 이 일을 계속해요. 만수의 제안에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만수는 오랜만에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찾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가 자신을 용서해 주었다는 것이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할머니와의 화해 이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만수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가장 신선한 고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6시가 되면 정순례 할머니가 나타났죠. 이제는 범죄자를 의심하는 눈초리가 아니라 동반자를 맞이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말이에요.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만수 씨, 고마워요. 늘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할머니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모습이었죠. 혼자서 무거운 고기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니 몸도 한결 편해 보였습니다. 만수는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게 운영 방식도 바꿨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은 사랑 나눔의 날로 정해서 복지시설에 기부할 고기를 준비했죠. 그리고 가게 앞에는 새로운 현판이 걸렸습니다. 은진축산 마이너스 사랑 나눔 고기 지원. 현판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매주 화, 금요일 복지시설 무료 지원. 이 현판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종종 궁금해하며 들어왔죠. 사장님, 정말 무료로 고기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젊은 주부가 물어봤습니다. 만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와 함께 고아원이나 노인정에 가져다 드려요.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요즘 이런 일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그 주부는 감동한 표정으로 돌아갔고 며칠 후에는 친구들까지 데리고 와서 고기를 샀습니다. 만수의 선행이 입소문을 타면서 오히려 손님이 늘어난 것이었죠. 시장 사람들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만수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거든요. 만수야, 정말 잘하고 있다. 할머니 도와드리는 모습 보기 좋아. 이영수가 진심 어린 칭찬을 했습니다. 떡집 순자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좋은 결과가 된 것 같아. 할머니도 혼자 하실 때보다 훨씬 편해 보이시고. 만수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지만 동시에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할머니에게도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니까요. 가장 큰 변화는 정순례 할머니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말이 없고 쓸쓸해 보였는데 이제는 훨씬 활기차고 밝아졌거든요. 만수와 함께 배달을 다니면서 대화도 많이 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든든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만수 씨,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는 정말 외로웠어요. 어느 날 배달을 다녀오는 길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고 나서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고아원 아이들을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만수는 조용히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어려서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때 정말 배고팠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만큼은 배고프지 않았으면 했어요. 할머니의 진심 어린 말에 만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수 씨가 함께 해주시니까 더 많은 곳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고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 덕분에 제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두 사람의 우정은 나날이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동반자가 된 것이었죠. 복지시설에서도 두 사람을 반겨주었습니다. 사랑이집 고아원의 김미경 원장은 특히 고마워했죠.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혼자 쉴 때는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안심이 되네요. 아이들도 만수를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이제는 만수를 보면 달려와서 안겼죠. 만수 아저씨, 오늘은 무슨 고기 가져왔어요? 오늘은 삼겹살이랑 목살이야. 오늘 저녁에 맛있게 먹어. 만수가 대답하면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만수는 항상 마음이 따뜻해졌죠. 노인정과 무료급식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르신들은 만수를 손자처럼 챙겨주었고 급식소 관계자들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만수 씨 덕분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시니까 식단 계획도 세우기 쉽고요. 급식소 자원봉사자의 말에 만수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만수는 지역 신문사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할머니를 신고했던 일로 부정적인 기사가 났었는데 이번에는 선행을 소개하는 긍정적인 기사를 쓰고 싶다는 것이었죠. 사실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만수가 기자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상처를 드렸던 일이 있어서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괜찮다고 하셔서 그 일이 오히려 지금의 좋은 결과를 만든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만수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전 여전히 그때 제가 섣불리 판단한 것을 후회해요. 다만 이제라도 할머니와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사가 나간 후 만수에게는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복지시설에서도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였죠. 만수와 할머니는 상의 끝에 지원 범위를 조금씩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요. 무리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요. 천천히 하면 돼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니까. 할머니의 지혜로운 말에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만수는 평소처럼 고기를 준비하고 있었고 정순례 할머니가 6시 정각에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오늘 갈 곳들을 확인했죠. 오늘은 고아원이랑 노인정, 그리고 새로 연락 온 장애인 복지관까지 가야 해요. 알겠어요. 차에 다 실었으니까 출발하면 돼요. 만수가 작은 트럭을 마련한 지는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걸어서 배달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첫 번째 목적지인 사랑이 집 고아원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만수 아저씨. 아이들의 밝은 인사에 두 사람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죠. 고기를 전달하고 돌아오는 길에 만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함께 웃으며 선한 일을 하고 있다니 인생이 참 알 수 없는 것 같았죠. 할머니, 제가 처음에 할머니를 오해했을 때 정말 화나지 않으셨어요?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상처받았어요. 10년 동안 묵묵히 해온 일을 의심받으니까 서럽더라고요. 만수는 미안한 마음이 또다시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 잘된 일 같아요. 만수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혼자서 계속 힘들게 했을 텐데 이제는 든든한 동반자가 생겼잖아요.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만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제가 할머니의 발이 되어드릴게요. 고마워요, 만수 씨.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가게를 정리하며 만수는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새벽에 신선한 고기를 준비하고 할머니와 함께
복지시설을 돌며 사람들의 고마운 인사를 받고 저녁에는 뿌듯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상. 이 모든 것이 몇 달 전에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시장에는 여전히 저녁장을 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만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내가 할머니의 발이 되드려야지.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어김없이 할머니가 올 것이고 자신은 기꺼이 함께 나설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기는 배를 채우지만 마음은 사람이 채운다는 진리를 깨달은 만수에게 이제 매일매일이 새로운 의미로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정순례 할머니와 함께하는 이 여정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랐죠. 시장 곳곳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정겨운 대화 소리를 들으며 만수는 오늘 하루도 의미 있게 보냈다는 만족감으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내일도 할머니와 함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안고 말이에요.